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방법에서 최근접 이웃 분류와는 다른 예로 최근접 이웃 분류만큼 간단한 선형 회귀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분류와 회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분류와 회귀에는 작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류의 대표적인 예인 최근접 이웃 분류는 몇 가지 레이블 중 특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인지 일반 메일인지 구분을 하거나 손으로 쓴 글씨가 1, 2, 3, 4, 5, 6, 7, 8, 9, 0 중 어떤 것인지 와 같이 대상을 여러 가지 레이블 중 특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와 달리 회귀의 대표적인 예인 선형 회귀 분석은 대상에 대해 수치를 생성하여 예측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형 회귀는 생산 변수가 제품의 가격, 장애물과의 거리, 신작 영화의 흥행 수익 등과 같이 숫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더 적합합니다. 선형 회귀 분석의 기본 개념은 각 형상 변수의 효과를 합산하여 예측 값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덧셈에 대한 용어는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선형 회귀 분석의 예로 쇼핑 계산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식료품점의 쇼핑 계산서로 선형 회귀의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식료품점에 가서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한 개당 200원, 브로콜리는 한 개당 300원, 양배추는 한 개당 500원, 당근은 한 개당 100원입니다. 이때 토마토 5개, 브로콜리 2개, 양배추 1개, 당근 3개를 구매한다면 계산원이 계산한 계산서는 200 곱하기 5 더하기 300 곱하기 2 더하기 500 곱하기 1 더하기 100 곱하기 3의 계산 결과인 총 2,400원이 됩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의 양은 데이터에 입력된 값입니다. 최종 산출량은 쇼핑 비용인데 이것은 가격과 각 제품을 얼마나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제품의 가격은 가중치가 되겠고 제품의 개수는 각각의 입력 데이터가 되는 것인데 이들이 모여 최종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채소값은 정해져 있으며 구매 개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형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입력 기능이 일정한 양만큼 증가할 때 출력의 증가량은 항상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쇼핑 바구니에 토마토 1개를 더 넣을 때마다 계산서가 200원씩 오른다는 것입니다. 즉 브로콜리를 하나 더 사면 쇼핑 계산서의 총액이 300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선형 회귀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이름은 기대 수명 구하기입니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먹지 않는 금연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년이라고 가정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5년 덜 산다고 가정하고 하루 평균 흡연 개수 하나당 평균 수명을 반년 줄이고 하루 평균 채소 섭취량 100g당 평균 수명을 1년씩 증가시킨다고 하면 다음 표에 나온 예에 대한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보다 평균 수명을 5세 줄이고 하루 4개의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4 곱하기 0.5의 결과인 총 2년 줄이며 하루에 200g의 채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2년의 기대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즉 기대 수명은 80 빼기 5 빼기 2 더하기 2로 75세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와 같이 아래의 세 사람의 기대 수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81세, 79세, 85세입니다. 표의 두 번째는 남성으로 남성이기에 75세에서 흡연을 하지 않으며 채소를 매일 600g을 섭취하기에 6년을 더 살아 81세가 됩니다. 표의 세 번째는 여성으로 80세이고 하루 10개의 흡연으로 5세를 줄이고 채소를 400g을 섭취하기에 4년을 더해 80 빼기 5 더하기 4로 기대 수명은 79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여성으로 80세이고 흡연은 하지 않고 채소를 500g을 섭취하기에 기대 수명은 85세가 되는 것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 학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앞에서 각각 가중치와 입력량이 알려진 경우 선형 회귀 분석에서 예측을 얻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입력과 가중치가 주어지면 예상 출력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항목에 대한 입력과 출력이 사례들이 주어지면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즉, 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측된 출력이 실제 출력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기계학습 즉 머닝러닝으로 해결되는 작업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쉽게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쇼핑 예를 들어보면 많은 쇼핑 바구니의 내용물과 그에 대한 청구서에 있는 각각의 제품의 가격을 계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바구니에서 1kg의 등심 스테이크, 2kg의 당근, 콜라 한 병에 대해 총 청구액이 35,000원임을 알더라도 주어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품목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쇼핑 바구니와 그 청구서들의 사례들이 더욱 많이 있다면, 즉 많은 쇼핑 카트와 바구니에 청구서가 있으면 각 품목의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실제 결과가 프로세스의 불확실성 또는 정보방해 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이 수시로 다를 수 있는 시장에서는 가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을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와 회귀 결과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시간과 기대 수명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산소 운동 외에 기대 수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래프에는 단지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기대 수명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를 적용시켜보면 유산소 운동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대 수명이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선은 예측 결과를 나타내며 최소 제곱이라는 실제 선형 회귀 기술을 사용하여 절편과 개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고 그 결과에 활용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선은 한 달의 유산소 운동 시간이 다른 주어진 자료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월 평균 운동 시간이 15시간일 경우에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 달 평균 15시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예상 수명 얼마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답을 골라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에는 50세 미만의 자료가 거의 없으며 월 12시간 유산소 운동하는 지점이 50세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분명히 잘못된 추정일 것입니다. 즉, 45년에서 50년 사이의 평균 수명은 예상할 수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2번은 일반적인 추세에 맞기 때문에 정확하며 12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모든 데이터 요소가 50에서 90세 이내에 있습니다. 3번에서 62세에서 72세 사이의 간격은 실제 값을 포함할 수 있지만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러한 높은 정확도로 결과를 알기에는 너무 비약이 큽니다. 4번에 12세에서 140세 사이의 간격에는 너무 확실하여 넓은 범위의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퀴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연구는 인과관계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유산소 운동량에서는 규칙적인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 등에 따라 기대 수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간단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연관성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는 실제로 많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 응용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성, 해석 가능성으로 많은 활용이 됩니다. 선형 회귀는 여러 분야에서 예측에 활용됩니다. 그 예로 온라인 광고의 클릭률 예측,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할리우드 영화 흥행 예측, 부동산 가격 예측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학습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선형회귀 기법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기계학습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관련 분야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짧은 시간 설명드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부분 또는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은 관련 자료를 더 많이 찾으셔서 공부해보시고 머신러닝 전문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